자, 먼저 제기 함수는 제기 호출을 하는 함수예요. 제기 호출이란 영어로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구현 내용 안에서, 즉 함수의 구현된 코드 속에서 함수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을 제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 부른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팩토리얼이라는 계승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승이라는 것은 1부터 자기 자신의 수까지 모두 곱한 수를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3의 계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5의 계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자, 이렇게 1부터 자기 자신의 수까지를 모두 곱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승 구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일단은 제기호출 안 쓰고 만들어 볼게요. 팩토리얼 no recurd. 그래서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겁니다. n 팩토리얼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해요. 처음에 초기 값으로 리절트 2를 주고요.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에 항등원에 2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는데 어디까지 반복문을 돌려요? 1부터 n까지. 1부터 자기 자신까지니까.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곱해 나갑니다. 리절트에 i를 곱한 내용을 계속해서 누적 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리절트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그 리절트에다가 곱하기 2, 또 그 리절트에다가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n까지 해서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리절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일반적인 반복문으로 계산한 건데, 이번에는 이거를 리커전을 써서 제기호출을 써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n의 계승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1부터 n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n부터 n-1 곱하고 n-2 곱하고 n-3 계속 곱하다가 어디까지? 1까지 곱해 나가는, 하나씩 까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면 이 식을 잠깐 다시 풀어볼게요. n 곱하기, 그리고 이 부분을 괄호로 둘러썼어요. 자, 이만큼은 가만히 보니까 얘는 n-1의 계승과 같은 식이 됐어요. 즉 n의 계승은 n 곱하기 n-1의 계승이다. 그럼 n-1의 계승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1 곱하기 n-2의 계승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하나 작은 값의 계승을 구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곱하면 된다. 자,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의 계승은 어떻게 구하느냐? n 곱하기 n-1의 계승을 구해서 n을 곱한다. 아니면 n이 1일 경우, n이 1이면 더 이상 n-1을 따져가면 안 되죠. n-1은 0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n이 1일 경우에는 더 이상 계승을 구하지 말고 그냥 1이다. 자, 이렇게 논리를 딱 세우고 나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간편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는요, n이 만약에 1인 경우, 즉 n이 1이면 그냥 return 1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n이 1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return, 뭘 리턴한다고요? 바로 이거를 리턴하는 거죠. n 곱하기 팩토리얼, 즉 팩토리얼의 함수는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함수를 다시 콜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만 바뀌었어요. 원래는 n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팩토리얼 n-1을 호출하면은 또다시 팩토리얼이 호출되면서 이번에는 그 n-1 그 값이 여기서 받은 파라미터 값이 1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아니면 또 n-2, n-3, n-4 계속 호출이 반복되겠죠. 그러다가 리턴이 또 반복되면서 5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럼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그냥 1. 이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문으로 계산할 건가,
재기 함수 리커전으로 계산할 건가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일단 재기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텐데 어떻게 만드느냐? 규칙 두 개만 잘 지키면 돼요. 첫 번째, 재기 호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중단되게 하는 기본 조건 또는 멈춤 조건이라고 불러요. 베이스 컨디션 또는 스탑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n이 1이면 n의 계승 팩토리얼은 그냥 return 1, 더 이상 재기 호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 반드시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되 그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본 조건 또는 멈춘 조건을 향해서 변화하는 방향으로, 즉 아까 n 팩토리얼에서는요 n이 1일 때 멈춤이었잖아요. 스탑 컨디션이 n이 1일 때인데, 그러면 숫자를 받아서 계속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n-1, n-2 이렇게 가야만 결국은 언젠가 1로 가겠죠. 자,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을 알아내는 함수를 한번 재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sum to 1이에요. n으로부터 출발해서 n은 이제 일반적인 자연수 양수 값인데 이 n으로부터 출발해서 1까지. 그러면 n이 1이면 return 1.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1부터 1까지 모두 더해라. 그럼 1이니까. 그런데 아니면 return 뭘 하느냐? n에서 sum to 1 n-1을, 즉 1부터 n까지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알아내려면 n 플러스 1부터 n-1까지를 모두 더한 값을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보세요. 기본 조건은 n이 1일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에 따라서 n-1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점점 n이 1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수렴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sum to 1 3. 3을 집어넣고 한번 화면에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럼 sum to 1 3가 이제 실행이 되면 호출되겠죠. 자, 호출되면은 뭐가 실행됩니까? 여기에 3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n이 3이니까 else 이 문장에 걸려 있겠죠. 그러면 뭘 리턴해요? 3. 3 더하기 이거 sum to 1 2. 3에서 하나 뺀. 자, 이게 리턴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리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함수의 값이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호출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sum to 1 2가 호출이 돼요. 그럼 sum to 1 2는 다시 여기서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실행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sum to 1 1. 자, 2 더하기 n이 2니까 sum to 1 1.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리턴 돼야 되는데 이 리턴 되기 전에 당연히 이 값이 결정돼야 리턴 되겠죠. 숫자 계산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될까요? sum to 1 1짜리 파라미터가 1인 게 들어갈 텐데, 자, n이 1이에요. 이번에는 1이 들어왔으면은 어떤 게 실행됩니까? 이 부분에 걸리면서 바로 return 1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return 1이 리턴 되고요. 그러면 2하고 여기서 리턴 받은 1이 합쳐지니까 이제는 3이 리턴 되겠죠. 역시 3하고 여기서 리턴 받은 3이 합쳐지면서 이번에는 6이 리턴 되면서 화면상에 6이 찍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값을 찾아내게 되는 재기함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을 역순으로 출력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배열을 거꾸로 출력하고 싶어요. 반복문 써서 거꾸로 출력하는 거 뭐 가능하겠죠. 근데 리커전 재기함수를 써보자고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열의 내용 들어있는 배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줍니다. 현재 얼만큼, 무슨 얘기냐면 역순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출력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시 프린트 리버스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수를 일단 출력해요. 마지막 수 랭스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는 하나 작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랭스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앞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랭스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을 그 크기만큼의 배열을 프린트 리버스 해라 라고 하는 걸로. 그럼 여기서 if length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else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즉 else length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기 호출하지 말고 끝내라 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암묵적인 기본 조건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점점 하나씩 카운트 줄여나가면서 줄여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n의 배열에 3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숫자가 10, 20, 30. 이거를 거꾸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30, 20, 10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리버스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돼요. 현재 배열의 이름 n, 그 다음에 3. 이 3은 3개. 현재는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를 거꾸로 찍어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리버스를 호출을 해요. 콜 합니다. 콜을 하면은 뭐가 실행될까요? 여기에 n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프린트 f로는 여기는 그 n의 3보다 하나 작은 랭스보다 하나 작은 n의 2가 출력이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f문에서는 랭스가 1보다 크니까 즉 여기서 랭스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프린트 리버스 n, 2.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행하는 결과 printf는 바로 화면에 찍히겠죠. 자, 화면에 30이라고 찍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 함수가 실행돼야 끝나거든요. 자, 이 함수를 이제 콜하러 갑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프린트 리버스 n, 2를 실행하러 왔어요. 왔더니 이제 뭘 해요? 얘가 2예요. 그러면은 이거 실행해야 되겠죠. n 1에 대해서 하나 랭스보다 하나 작은 1에 대해서 화면에 찍고 그 다음에 프린트 리버스 n의 1이라는 걸로 호출을 하는 걸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printf를 실행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리버스 n1이 실행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 리버스 n1을 실행하러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랭스가 1이에요. 그러면 일단 화면에 이거 찍어야 되겠죠. 넘버 n0가 찍히고 그 다음에 if 랭스가 1보다 크면 그랬는데 지금 랭스가 얼마예요? 1이에요. 즉 얘는 실행 안 해요. 바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 printf가 실행이 되니까 10이 화면상에 찍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 여기 있는 함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return 끝나요. 보이드 리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 리버스도 끝났어요. return. 그리고 얘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화면에는 뭐가 남아요? 화면에는 30, 20, 10이 순서대로 찍혀 있는 게 남게 된다. 자, 이렇게 재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재기 함수를 사용할 때 굉장히 흔히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하노이 탑이라는 건데요. 하노이 탑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재기 함수 코드를 실제로 코딩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